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공무행정법 유경입니다. 이번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끝장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의 논의가 아니라 독일의 논의입니다. 독일에는 헌법 대신 헌법의 기능을 하는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법 제14조의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이 기본법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는 것처럼 교과서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의 규정과 독일의 이론들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수험적으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본래 우리나라의 논의인 것처럼 약간 각색을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견해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외관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싸움은 결국 손실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손실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손실보상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경계이론은 손실보상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손실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만한 재산권상의 피해를 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리이론은 손실보상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보면 손실보상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이론은 이 규정의 문헌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분리이론은 아무리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민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이론일까요? 아닙니다.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론이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이고 따라서 그 법률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작용 역시 위헌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작용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서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일 자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의 피해 자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길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애초에 재산권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해주자는 이론이기 때문에 분리이론은 재산권을 있던 그대로 지켜준다. 다른 말로 존속 보장을 중시한다라고 평가되는 반면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말로 가치 보장을 중시한다라고 도식적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논쟁은 원래 독일 기본법 제14조 해석을 두고 벌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각각 위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된 이유는 독일 기본법 제14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헌법 제23조의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23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23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먼저 제3항을 요약하면 제3항은 공공 필요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힐 때는 꼭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3항을 학자들은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논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제3항을 학자들은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공공 필요 때문에 재산권에 가해지는 부담을 공용 침해라고 부르는데 이 공용 침해라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제1항과 제2항은 재산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소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제1항과 제2항을 사회적 제약에 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을 사회적 제약에 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무슨 논의가 벌어지냐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뭐길래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 얘기가 없고 공용 침해는 뭐길래 이걸 할 때는 보상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상 규정이 있어야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이나 공용침해 둘 다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 제약은 그 정도가 약한 것이고 공용침해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약한 것이고 무엇이 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논의를 산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시다. 어쨌든 경계이론은 둘 다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 제약은 그 정도가 약한 것이어서 국민이 보상 없이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공용침해는 국민더러 보상도 없이 그냥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어서 보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견해는 부담의 정도가 일정 경계를 넘어가면 공용침해이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름이 경계이론이라고 붙은 것입니다. 반면 분리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목적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각 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리이론은 이 둘을 전혀 다른 것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해서 분리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분리이론은 구체적으로는 양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제약은 법률이 일반 추상적인 형태로 장래의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용침해는 개별 구체적인 형태로 기존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낯설죠? 낯서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은 법률이 일반 추상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용침해는 개별 구체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기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재산권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심하든 안 심하든 일반 추상적인 형태로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면 사회적 제약이고 개별 구체적 형태로 기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면 공용침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말을 몇 마디 더 얻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 공용침해라는 개념에 뒤따르는 보상은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규정이 없이는 인정되지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공용침해를 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안 만들어졌으면 그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분리론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경계이론이든 분리론이든 공용침해에 해당하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경우에 공용침해에 해당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견해가 전혀 다른 것이죠. 반복하면 경계이론은 재산권에 가해진 정도가 심한 부담을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공용침해라고 보는 반면 분리론은 정도가 심하든 안 심하든 개별 구체적 형태로 기존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공용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이걸 합치면 경계이론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재산권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가 심하면 그건 공용침해에 해당하니까 그냥 보상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분리론은 애초에 법률에서 개별 구체적 형태로 기존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정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것이 공용침해에 해당하고 이 공용침해에 뒤따르는 보상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론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재산권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얘기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상 규정이 없을 때에도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계이론처럼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분리론처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수험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전부입니다. 분량이 짧으니까 이 영상을 5번만 돌려서 봐주세요. 그러면 이 난해한 주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외우시게 될 것입니다.